한두 개 풀어보고 가자. 이쪽은 너네 안 했으니까 질문이 나올 법한 문제를 한두 개는 풀어봅시다. 몇 번을 먼저 가볼까? 뭐라고? 뭐라고? 너 또 나한테 또 시비 걸었지 너? 아니야? 잠깐만. 1,0에서 문제 없선과 이게 되나? 잠깐만. 자, 이거 풀어볼래? 691번입니다. 기기. 너네들이 이 문제를 보면은 뭐 했어? 지금 a, 0에서 긋는다라는 것도 0,a에서 똑같은 함수지. 같은 함수에 긋는다라는 것도 둘 다 뭐라고 생각했어? 곡선 밖의 점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둘 다 똑같이 풀었지. 문자만 다르게 잡았고. 뭐라고 풀었어? 여기서의 접점을 가정을 했어. 여기서의 접점도 가정을 했단 말이야. 그치? 지금 너희들이 푸는 이게 맞아요. 잘했어. 그렇게 하면 답 나온다. 근데 나는 지금 다른 풀이로 가려고 그래.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수투의 마지막 꽃. 뭐? 결국 다항함수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설명하려고 해. 근데 우리가 내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조금씩 곁들이고 있는 녀석이 바로 다항함수의 그래프거든. 얘는 너네가 그래프랑 조금 친해져야 됩니다 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거기 들어봐. 3A 3승은 A 3승, X 3승이라는 그래프에 상수배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길 거 알고 있다, 그치? 자, 얘 함수가 뭐라고? 3X의 3승. 자, 거기서 문제야. 뭐냐면 A, 0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했거든. 여기가 A, 0이 됐겠다, 그치? 맞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누구? 0,a에서 접선을 그을 건데 그게 뭐 하대? 평행한데. 얘들아. 평행한 접선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뭔가 휘어졌었구나, 노란색이. 기분 탓이니 아니었구나. 자, 분명히 요 함수랑 요 노란 색깔 직선이랑 뭐 하게? 평행하게 만들어야 돼. 그때 너네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 계속 했던 누구? 비율관계 문제 떠오르지 않나? 결국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1차 직선을 접하게 생겼을 때 요 그림들이 뭐 한다? 비율관계에 있다. 이번 문제는 그게 1대1 대1 이게 필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평사가 만들어지면 뭐다? 대칭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지금 어디에서 그었어? 빨간색 직선은 0,a에서 그었다라고 했는데 x3승이 하필이면 어떤 함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 너네는 뭘 얻어왔었어야 돼? 이게 평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가 같아졌었고 여기가 같아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점이 뭐일 수밖에 없다? 0,-a일 수밖에 없고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어가면은 겁나 빨라지죠. 그래서 너희들이 학생들과 선생님의 차이 중에 하나. 애들은 자꾸 식에서부터 접근을 하려고 그러고 선생들은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 게 수투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 알았지? 그럼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는 거 뻔하잖아. 뭐? 저 미분해버리면 9x 제곱이고 그게 1이 되고 싶어. 그래서 x는 뭐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죠. 그게 바로 뭐야?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우리는 양수 쪽이니까 얘가 3분의 1, 블라블라다 라고 하면 되겠네. 됐지요? 끝. 어쨌든 그래서 노란색의 경우는 x가 3분의 1이 되고 그럼 여기서 뭐 하자? 접선을 찾아서 x절편 찾으면 끝나네. 되지? 그래서 뭐야? y는 점 찾아야 되겠구나. 따라서 접점은 3분의 1, 곡선에 집어넣어주면 9분의 1.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y는 기울기 1이지. 기울기 1. x-3분의 1에 플러스 9분의 1. 그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치? 요 놈에 대해서 뭐 찾자? x 절편 찾자. y가 0 나오도록 x값 조절해봐.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9분의 2죠? 플러스 9분의 2 되겠네. 평은 뭐야? 9분의 2. 그게 a값. 하면은 끝. 알았니?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쉽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 우리는 제발 부탁. 뭐? 그래프랑 좀 친해지러 갑시다. 알았죠? 오늘 하는 내용이 3차, 4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얘기니까 그거 한번 일부러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풀어볼 거냐면 이번에 좀 어려운 거로 가볼까? 자, 693번 풀어볼래요? 자, 요런 데서 이제 너네한테 요구하는 것 fx라는 함수의 식을 이렇게 독특하게 줬을 때 너희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 졸라게 귀찮은 문제가 돼.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뭐야? 짝수차항만 있고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졌다. 우리 이 함수 뭐라 부르지? 들어봤을 텐데. 그렇지. 우함수. 물론 y축 대칭이라는 특징만 알아도 상관없지. 그러면 뭐야? 분명히 y축 대칭인 형태의 함수인데 fx가 0 되는 거. 이게 뭐야? fx라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다? 서로 다른 3개가 존재한대. 그러면 4차 함수는 대칭형인데 x축과 3점, 2점 이상에서 만나야 되니까 4차 함수의 생김새는 이런 거나 이런 건 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4차 함수의 생김새는 오직 뭐예요? w자. 이렇게 생기는 함수입니다. 근데 x축과 3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지. 그리고 여기가 y축이 돼야지. 엄청난 특징을 얻었다. 그치? 요거야. 그럼 fx의 식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돼? 뭐 얘를 미지수로 잡을래 라고 하는 것도 된다. 이건 쓰지 마. 근데 그래서 fx를 어디서부터 출발? ax의 4승 플러스 a로 묶을까? kx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x의 제곱.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좋아요. 알았죠? 이렇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건 뭐야? x제곱으로 묶어주면 x가 0 중근. 그 다음에 k 하나 마이너스 k 하나 나오는 식이거든. 그렇게 출발해도 좋기는 한데 뭐 굳이? 어쨌든 지금 너희들은 어디를 지난다는 걸 얻은 거야?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얻은 거야. 그래서 다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4차항과 2차항에서부터만 출발하자. 이렇게 해도 좋고 두 개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너희들이 뭐 찾아? F1을 가봐. F1이 얼마야? A 플러스 B지. 그게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미분에서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뭐 나와? 미분에서 마이너스를 바로 암산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요거다. 그치? 그게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이제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 그럼 위에 건 몇 배? 4배.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어우 죽었다. 그래서 둘이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연립된다. 그죠?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A는 얼마예요? 분수네? 4분의 3 나오겠네. 맞나? 아닌데? 나 뭐 계산 잘못했는데? 4분의 1인가? 4분의 1이네. 방금 콧방이 누구야 또? 너 재민이지? 아 미쳐버려. 내가 계산 실수할 때마다 겁나 콧방일게요. 어쨌든 그래서 fx 완성. fx 뭐예요? 너 실수 한 번만 하면 나 졸라 웃을 거야. 그래서 fx 완성. 이거 가지고 이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확인하러 가면 되겠다. 그치?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됐음. 우함수 이런 걸로 주어진다. 오직 짝수창으로만 만들어놨다. 이거 굉장한 힌트입니다. 보기, 기억, 보기, 니은, 디귿 갈게요. 근데 죽겠다. 괜찮아. 자, 그래서 4분의 x 제곱으로 묶어보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x값 뭐뭐 나와? 0 둥근 나온 건 아까 찾았고 2와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여기까지 x값 만나는 곳까지 찾았다. 그치? 아 비용.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이고요 베타는 0이고요 감마는 2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가보자. 0 나오면 0 되니? 네, 이거는 아까 그래프 그릴 때부터 찾았고 니은을 물어보는 건 뭐다? f 알파를 구하라. f 프라임 알파를 구하라는 거는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겁니다. 미분을 해서 너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니까 계산은 생략할게.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디귿 알겠냐? 디귿. 디귿 알겠어? 디귿은 너희가 다시 한번 풀어볼래? 힌트 다 줬으니까. 디귿만 한번 더 확인해봐요. 일단 내가 아까 아니지. 기억이 아니라 이거 앞에 문제 풀 때도 똑같이 했던 얘기. 너무 식에 치중하지 마세요. 수투는 포인트 뭐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얘는 그래프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디귿을 봤을 때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랑 y는 kx-알파라는 그래프가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다? 3개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프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럼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범위는 뭐야? 원래 양수 k가 아니라 그냥 k의 범위를 구하세요 했다면 0도 포함해야 돼. 빠뜨리면 안 돼. 어쨌든 지금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의 범위로만 가보자. 어디로 가면 돼? 일단 기울기를 점점 키워가다 보면 언제? 딱 요거. 요 놈과 접하는 순간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근데 그게 기울기가 그거보다 조금만 커진 순간 이 교점 사라지니까 3개가 되겠지. 언제까지는? 여기에 접하기 직전까지는. 그 전에는 항상 하나, 둘, 3개에서 만납니다. 라고 하면 되고 그럼 너희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이 경우는 기억은 어떤 함수야? fx가 접혀 올라간 거니까 부호 바뀐 놈이지. 그래서 뭐다? y는 마이너스 붙이자. 어디 갔어? 요거지. 마이너스 4분의 1 x 4승 플러스 x 제곱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2,0의 기울기 의가 아니라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걸로 풀면 돼. 길이는 뭐야? 기울기. 알았죠? 그냥 여기다가 접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니은이야, 니은. 니은은 어떻게 풀래? 접점은 여기고 얘는 접점이 아닌 점이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치 뭐처럼? 곡선 밖의 점에서 긋는. 물론 곡선 위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접점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러 가면 돼. 물론 어떤 함수에 역시 이번에도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 근 접선의 기울기. 근데 또 어떤 접점? 접점이 뭐는 아니야. 2는 마이너스 2는 아니야. 마이너스 2보다는 조금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되고 요렇게 긋는 것도 접선을 들어가겠지. 그래서 0은 아니고 0보다 큰 접점이 나오도록 접점의 x좌표가 뭐일 때 양수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너네가 한 것처럼 접점의 좌표를 t, 블라블라로 가정하고 풀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기울기를 찾으면은 크다 작다로 가면 되지. 등호는 둘 다 빠져야 됩니다. 왜? 이런 경우도 교점이 4개라서 탈락. 이것도 교점이 2개라서 탈락. 우리는 그 사이 것만 찾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등호 빠진 채로 구해질 거고 그래서 얘는 결국 뭐다? 곡선 밖의 점 마이너스 2,0에서 긋는 접선의 기울기일 거고 얘는 접점 마이너스 2,0에서 긋는 기울기가 될 거라서 둘 다 찾으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셨죠? 끝! 오늘 하는 내용 가보자. 자, 뭐 계정 교육과 비계정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수업 내용도 거기서부터 출발할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수능 얘기해보면은
이제 수능이 완전히 개정 교육이 됐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수능이 바뀐 거는 올해가 두 번째. 교육과정이 바뀐 거는 3년 차야. 이제 첫 번째 해에는 내신용 수학은 개정 교육으로 왔지만 수능은 안 바꾼 체제였거든. 그럼 바뀐 체제로는 이제 올해 치는 수능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첫 번째 수능과 올해 진행하고 있는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예전 이과는 수능이 수학 가형이었어. 그 시절에는 지금으로 치면 수원과 수투, 슈는 뭐야? 수투, 확통과 미적분, 기하까지를 전부 다 보던 시절이에요. 개빡셌겠지. 근데 이제 개정 교육으로 바뀌었어. 이제 너희들은 개정이 됐어. 그럼 수능에서 수학 뭐야? 그냥 수학 선택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과목이라는 내용이 생겼고 수원, 수투 선택과목으로 확통이냐 미적이냐 기하냐를 셋 중 하나만 선택만 하면 되지. 문과 애들은 거의 90% 이상 확통을 선택을 하고 이과 애들은 보통 미적분과 기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죠. 물론 이과생들 중에도 저기 이제 인서울이나 어느 정도 학교 이름이 있다, 국공립이다 이런 걸 제외한 학교들 가고 싶다 하면 확통을 해도 돼. 왜? 학교들에서 반드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 상관이 없어.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칩니다. 어쨌든 과목을 3개 중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통과목 2과목이 되다 보니까 일단 과목 수가 준 것도 준 건데 지금 내용은 그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 여기 중 하나를 치다 보니까 결국 얘네를 선택한 학생들과 얘네를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얘네를 선택한 학생들 간의 격차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똑같이 하나의 수학 영역으로 해서 등급은 같이 매기거든. 확통을 푼 애들과 미적분을 푼 애들이 같이 등급을 매겨. 물론 지금은 그래서 미적분을 친 애들이 대부분이 1등급 에는 미적분을 친 애들이 거의 90% 이상이긴 해. 그것도 사실은 문제기는 한데 어쨌든 과목 간의 격차가 워낙 커서 이때 당시에 수학 가형 시절에 제일 중요한 과목은 미적분이었어요. 왜? 말 그대로 미적분이란 과목이 제일 어려우니까. 어려워지는데 한계가 없거든. 끝없이 어려워질 수 있어. 내가 풀어도 30분, 40분 걸리는 문제까지 만들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왜? 확통을 선택해서 보는 애들과 격차를 너무 많이 둬버리면 이과 애들이 너무 피해를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의 난이도가 정말 많이 내려갔어. 미적분이.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대두되는 과목이 바로 뭐다? 수투가 돼버린 거야. 특히 수원도 마찬가지인데 수투가 돼버린 거야. 얘가 이제는 수능의 거의 변별력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도 조금 과장을 한 거긴 한데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미적분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미적분은 원래 어려워서 아무리 쉽게 낸다고 해봐야 확통보다 어렵고 오케이? 아무리 쉽게 낸다고 해봐야 확통보다 어렵고 옛날보다 쉬워졌다는 거지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렵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수투의 비중이 올라갔고 수투는 근데 어려워지는데 한계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27 플러스 3 평범한 문제 27개와 킬러 문제 3문제 그 킬러 중에 하나는 얘고 2개는 얘였어. 또는 얘가 하나가 되고 얘가 하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왔었어. 예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뭐다? 미적분에서 킬러 한 2개 나와. 그리고 수투에서 킬러가 한 6개, 7개 정도 나와요. 킬러 문항의 수가 많이 늘어났어. 물론 이때 3문제보다 난이도는 많이 내려갔지. 그래서 이 시절에는 어떻게 불렀냐면 정확하게는 24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얘는 진짜 졸라 어려운 거 킬러라. 얘는 그래도 평범한 형태의 준킬러급이래. 근데 지금은 이제 준킬러급의 문항들이 수가 많이 늘어났어.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만들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수투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3 파이널을 들어가도 수투를 정말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뭐 아직까지 많이 멀은 얘기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수2로 넘어와서 수2가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여기로 넘어와 보면 수2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 오늘 하려는 내용이 기초가 돼요. 물론 극한 연속도 어렵게 낼 수 있어. 근데 미분과 적분에서 어렵게 내는 건 보통 그래프의 독특한 특징. 그래서 내가 이제 특수한 그래프, 특수, 개특수 막 이런 명칭 써가면서 막 특수한 상황들을 너희들이 인지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특수한 상황들이 오늘하고 목요일까지 해서 쭉 2번 수업에 많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그거 위주로 들어갈 거고 이게 일단 계정교육을 얘기한 첫 번째. 그 다음에 증가 감소를 얘기를 하자. 오늘부터 그래서 그래프 중요하다.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고 오늘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증가와 감소로 갑니다. 근데 증가 감소가 어려운 건 아니야. 너네 이미 알아. 자, 근데 역시 이번에도 비계정과 계정의 얘기를 좀 하나 더 해주고 갈게. 이거는 안 써도 돼. 아, 이거 먼저 하고 갈까? 이거 먼저 하고 가자. 아니야. 계정 얘기는, 비계정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은 먼저 설명하자. 자, 증가와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네 이거는 상식 하나만 하고 가자. 야, 증가의 정의가 뭐야? 증가의 정의가 뭐야? 이거는 지금 수2에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아니야. 지금 내가 물어보는 증가는 그냥 중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초딩들은 좀 그렇고 중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정의, 수능과 연결되는 정의, 수2의 정의가 아니라 그냥 증가가 뭐야? 함수가 증가한다가 뭐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A보다 B가 클 때,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FA보다 FB가 뭐 하면 돼? 커지면 됩니다. 이게 증가죠. 이거는 수학 상에서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야. 축보다 오른쪽에 두고 나서 이미 x1, x2에 대해요. x1보다 x2가 더 크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에서도 계속 물어보던 녀석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대답할 수 있어. 그치? 그러고 나서 증가로 다시 넘어가 보자. 자, 이미 너희들이 증가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다시 쓰자. 그리고 어떤 구간에 대하여 그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증가와 감소의 정의를 알아가 보자. 이거야. 이게 첫 시작. 이거는 계정 거라서 안 써도 되고. 그럼 요 놈에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때 너희들이 연결시키는 거는 바로 뭐다? f 프라임 x와 증가를 연결시켜야지. 자, 얘 말대로 a일 때보다 b일 때 더 커지도록, 임의의 AB를 잡더라도 항상 함수값이 올라가도록 쭉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맞죠? 그때 여기서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봤더니 전부 다 어때? 0보다 크다, 그치? 맞죠?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가합니다. 그 구간에서는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온다. 함수는 부업 안 되니까 따로 쓰진 않을게. 이따가 한 방에 쓸게. 뭐야? 증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요거 등호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자, 여기서 뭐를 한번 보냐면 너희들은 일단 F'이 0보다 F'이 0보다 큰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봐봐.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양수만 되는 녀석을 보면 돼. 그치? 근데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뭐도 있어? 요 녀석 있어, 없어? 이 녀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y는 x 3승이라는 함수 어때? 요거 성립한다, 그치? 자, 이거 증가하니 안 하니? 증가합니다. 왜요? 지금 의심스러운 곳이 어디야? 0을 얘기하는 거지. 0을 기준으로 잘 생각해봐. 0일 때의 함수값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무조건 함수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0보다 조금 작은 x에 대해서 함수값은 무조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정의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얘는 뭐예요?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증가하는 함수에는 뭐도 있다? 순간적으로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녀석이지만 이내 곧 다시 증가한다면 얘는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등호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뭘 찾아보면 f'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미분 가능한 함수만 생각을 해보면 얘도 있어. 얘도 있는데 뭐도 있어. 특정 구간에서 아싸리 그냥 계속 상수함수의 형태가 나오는 함수도 나올 수 있잖아. 그건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면은 요게 성립하고요. 그래서 수학하에서 나오는 명제로 들어가면 요게 성립합니다. 그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f'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주면은 너희들은 뭐라고 써줘야 돼? 문제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줬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 f'의 부호를 어떻게 써준다 너희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써줘야 돼. 너 명제 얘기를 잘 떠올려 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애들이 많이 참거지 문제에서 틀려오겠지. 그치?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괜히 지웠나? 어쨌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누구도 마찬가지. 감소도 마찬가지겠지. f'x가 0보다 뭐 하면? 작으면 너희들이 감소하는 함수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구간에서는 그 그 구간 안에서 감소하는 함수에 대하여 라고 하면 너희들은 f'을 뭐로 가자?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풀어줘야 돼. 알았죠? 오케이? 요게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증가감소의 정의입니다. 아직까지 안 끝났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나온다. 지금은 어떤 함수에 대하여야, 재민아? 아니. 지금 이거 둘 다 설명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근데 소투에서는 무슨 함수가 대상이야? 미쳤나봐. 미분 가능한 함수죠. 미분을 해야지.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 fx. 자, 다항함수 fx에 대한 증가와 감소다. 이거 증가와 감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까 너희가 여기다 등호를 못 붙였던 이유가 뭐야? 요 놈에 뭐가 있거든. 일정 구간에서 상수함수가 나오는 녀석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지금은 우리가 fx의 생김새만 딱 봐도 상수함수 이다 아니다는 구분을 하거든. 상수함수를 제외한 함수라면 증가감소의 정의가 뭐가 되겠어? 그냥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증가해도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왔다 갔다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동치라고도 하고요. 감소도 마찬가지야. 뭐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기만 하면 감소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오케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위에 것 가지고 뭐 많이 물어보니까 참거짓도 많이 물어보니까 잘 봐야 돼. 뭐라고 나오는지 다항함수라고 했는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는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는데 다항함수로 착각하면 안 되고 다항함수라고 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됐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번으로 가보냐면 696번으로 가볼 건데 야, 이거 지금 너네 책에 보면 이거 문제 바뀌어 있지? 이거 잘 봐봐. 696번 내 거랑 다르지? 말이 다를걸? 증가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라고 돼 있지. 696번. 그지 않아? 그치? 증가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라고 돼 있지. 지금 너네 책이 맞는 거다. 알았죠? 그거로 생각하고 푸시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fx는 무슨 함수다? 다항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증가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값은 똑같지? 그럼 뭐 해야 돼? 너희들은 f 프라임을 찾으러 가요. 맞죠?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 얘가 증가니까 뭐로 가면 돼? 다항 함수니까 크거나 같다로 가시면 됩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x의 범위가 뭐가 나와야 된다? 얘를 해로 가져야 된다. 그럼 너희 뭐로 풀어? 부등식을 안 풀잖아. 그치? 뭐로 풀어? 마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두 근을 마이너스 1과 2라고 줬다라고 하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면 되겠지. 그럼 답은 너희들이 구하세요. 지금 내가 이걸 답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봐. 다른 문제야. fx에 대하여 x 3승 마이너스 쉽게 갈까? 3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자, 이거 완전 교과서 문제인데 풀어보세요. 잠깐만. 앞에 3분의 1 붙이자. 뭘 안 돼? 그럼 너는 원래대로 하세요. 졸라 귀찮으니까. 이러면 훨씬 쉬울 거야. 풀어봐. 자, 가보자. 그거 들어봐. 축하한다. 자,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니까 뭐야? 일단 미분해야지. 그러면 6x 플러스 8이 됐고, 우리는 증가와 감소를 조사한다는 거는 양수와 음수를 모두 다 찾는 거니까 양수로 찾지 말고 음수로 찾지도 말고 0 되는 거로 찾아버리자. x가 뭐가 나와? 2와 4가 나와. 그래서 2와 4 사이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오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뭐 할 거다? 감소가 될 거다.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랑 4보다 클 때는 어때? 증가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일단 x가 뭐 할 때? 2보다 작을 때, x가 뭐 할 때? 4보다 클 때. 뭐 한다? 증가한다는 그렇다 치자. 사이에서 감소한다도 그렇다 치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의문 드는 게 있어. 그럼 2는 도대체 뭐야? 2. 여기다 등호 붙여, 여기 등호 붙여, 여기 둘 다 등호 붙여, 둘 다 안 붙여. 뭐야, 답인? 왜 둘 다 붙여? 아닌데. 이게 뭐 답이에요. 등호 다 붙이는 게 답이에요. 왜 다 붙이냐면, 잘 봐. 그게 이제 개정 전과 개정 후. 이게 이 문제가 중요한 거는 아니야. 중요한 거는 아니고 가끔씩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미리 그냥 설명하는 것뿐. 의문을 제기할 정도라면 열심히 했단 얘기지. 어쨌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예전 개정 교육과 지금 개정 교육에 대한 차이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2009 개정에서는 2015 개정,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수학2가 아닌 예전 미적분 1 시절에 뭐를 했었냐면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도 따졌었어. 근데 지금은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 따져 안 따져? 정확하게 따지지 않아요. 빠졌어. 그리고 예전에는 구간에서의 증가와 감소 물어봤는데 지금은 구간에서의 증가와 감소만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등호를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0도 증가합니다에 넣어줘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지금이지 0부터래. 2보다 작을 때만 증가고 2보다 클 때만 감소야. 근데 옛날 거로 다시 가볼게. 옛날 거야 지금. 이거 옛날 거야 이것도. 근데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만약에 요때 증가하는 구간에 0을 포함을 합니다. 근데 2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이 0이 될 때도 증가와 감소가 존재해. 여기서 내가 분명히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 얘기했었잖아. 증가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증가의 상태를 만족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등호를 붙이냐 안 붙이냐가 고민의 대상이 됐었어. 옛날에는. 개정 전에는. 근데 너희들의 개정 과정으로는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는 따진다 안 따진다? 그냥 아예 따지지를 않게 됐어요. 그럼 등호는 굳이 왜 붙여? 우리는 다항함수를 풀고 있으니까 그냥 다항함수의 증가 감소는 고민하지 말고 등호 무조건 붙이라고 했거든. 증가해도 감소해도.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등호 붙이는 것 뿐입니다. 왜? 이렇게 배운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알았지? 그래서 다항함수라서 무조건 등호 붙이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내가 예연이한테 이거 증가 감소 왜 붙여? 등호 왜 붙여? 라고 물어봤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기 때문에? 그냥 다항함수기 때문에 등호 붙여요 라고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게 개정교육. 지금 너희들의 개정교육으로 넘어오면서 나는 좀 개인적으로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바뀐 놈입니다. 알았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 잘 봐. 뭐라고? 너희 바뀐 거 책 봐. 뭐라고? 증가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다. 맞죠? 근데 저기 뒤로 갑니다. 어디로 가보냐면 요거 714번으로 갈게요. 아까 내 책에 696번이랑 비슷한 표현이지. 뭐래? fx가 열린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자, 방금 너네가 푼 696번과 지금 이 714번 문제의 차이가 뭐예요? 아닌데 등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쟤 뭐라고? 뭐? 그치?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린 구간 닫힌 구간 등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문제의 차이가 뭐예요? 아닌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지. 그거지. 자, 696번 문제는 이 함수의 증가하는 구간을 찾아보면 어디밖에 없다? 마이너스 1부터 2밖에 없고 그 외 나머지 구간은 무조건 감소합니다라는 얘기고 714번은 이 구간에서는 증가하세요라는 얘기는 증가하는 구간이 더 있어도 되는데 저기서는 반드시 증가시켜주세요라는 얘기야. 즉 증가하는 구간 속에 얘가 포함하는 거랑 증가하는 구간이 오직 이거밖에 없는 거랑의 차이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거는 방정식으로 해서 1사를 근으로 풀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 녀석도 결국 증가 감소니까 뭐에서부터 출발? 미분에서부터 출발. 요거 하고 싶게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k가 되고 우리는 증가를 찾고 싶기는 한데 일단 0으로 가. 뭐 하는 거야?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얘기지. 그러면서 만나는 부분이 발생해야지 분명히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하고 그 증가하는 구간은 뭔지 모르는데 1부터 4까지의 구간은 반드시 뭐 해주세요?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로 바뀐 거야? 너희들이 수학상에서 제일 어려워했던 유형 중 하나. 뭐 나왔어?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두 근이 를 만족하는 상태로 해주세요. 이거 우리 유형 뭐라 불렀게? 이름 기억나? 응? 뭐라고?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근의 분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근의 분리는 너희들이 뭐 하라고 하? 딱 세 가지 확인하라고 하지. 뭐뭐뭐? 3, 판, 축. 들어는 봤을 거다. 그래서 안 들어봤으면 말고 함수값의 부호 f'이라는 함수죠. 이게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f'x라는 도함수의 그림 그래프. 그래서 도함수에다가 뭘 넣어주면 1을 넣어주면 도함수에다 뭐 넣어주면 4를 넣어주면 뭐 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네. 그리고 1이 여기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등호 붙여도 돼요. 그리고 판별식은 그리고 축은 볼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왜요? 이거는 다 근의 분리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연립해서 공통해를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왜요? 근의 분리. 어디? 수학 상에서 나오는 근의 분리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714번 유형이 몇 번이야? 3번이네. 유형 3번 별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수학상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좀 반드시 써놔 줍시다. 알았죠? 지금은 판축을 왜 안 보는지 설명 안 했어요. 왜? 근의 분리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럼 지금 근의 분리가 헷갈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걸? 그런 사람들은 뭐? 수학상 다시 한번 복습 좀 해야 될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서 수학상 근의 분리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근의 분리 너희 잘 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중하위권 애들 보면 근의 분리 엉엉 울어요. 왜?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 얘들은. 방정식인데 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치? 그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 때문에 수원에서도 너희들이 고통을 받았었고, 수투에서도 고통받고 있고, 미적분으로 가도 또 고통받을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근의 분리. 산술기하랑 같이. 알았지? 그래요. 여기까지. 요거 복습해야 돼. 그래서 복습할 수 있는 재료는 내가 오늘 끝나고 나서 영상 보내줄게. 알았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극대극소로 갈 건데, 자, 나는 순서를 조금 바꿀 거예요. 선행반이었다면, 너네가 처음 하는 선행이었다면 극대극소를 먼저 할 건데, 나는 일단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설명해 버릴 겁니다. 자, 갑시다.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거 잠깐 끌게. 켰나? 마이크? 아, 이거 녹화 켰네? 자, 다항함수의 그래프. 자,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게요. 재민씨. 무시당했어. 아, 생각 중이야? 몇 개 있게? 오, 그렇지. 세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세 가지 방법 중 뭐를 쓰고 싶든 너희들이 일단 뭐 한다? 뭐부터 한다? 미분부터 합니다. 미분해버리기.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울기를 찾는다? 아닌데. 미분하고 나서 뭐예요? 뭐라는 거야? 주어진 게 없는데. 그렇지. 프라임이 0 되는 걸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x값을 두 개를 찾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너네가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다항함수든 미분 가능한 함수, 부드러운 곡선으로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만약에 요 전에는 항상 증가만 하라고 했대. 그리고 여기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래. 그리고 여기서부터 증가로 또 바뀐대. 그리고 여기서 잠깐 멈췄는데 또 증가한대.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주면 돼? 증가하다가 멈춰야 되니까 부드럽게, 감소해야 되니까 요렇게, 증가해야 되니까 요렇게, 그러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요렇게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증가와 감소를 알아야 너네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거꾸로 다시.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알아야만 한다? 증가와 감소를 알아야만 한다. 그 증가는 프라임이 0 되는 거고, 양 되는 거고, 감소는 프라임이 0, 되는 거니까 왜래? 그래서 양도 필요하고 음도 필요한 거다. 그치? 아, 왜래?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증가, 감소가 필요하고, 증가, 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 양수도 음수도 다 필요하니까 0을 찾아버리러 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풀이, 뭐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첫 번째 방법, 바로 뭐다? 교과서에서 설명이 나오면 모든 문제집들이 해설지에 다 쓰고 있는 표현 방식, 뭐다? 증감표를 이용합니다. 나는 증감표 작성이라고 할게. 증가와 감소가 모두 다 필요하니까 증가와 감소를 표에다가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너희들이 쓴다 안 쓴다? 거의 안 씁니다. 그럼 이걸 왜 한다? 교과서 거니까 뭐에 쓰이겠어? 서술형에서 만약에 그래프 그리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또는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은 증감표를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쓰면 틀립니다. 무조건. 알았죠? 그래서 혹시 모르는, 요새는 그래프 그리시오는 사실 잘 안 나와.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두 번 정도만 딱 연습하고 평소에는 다른 방식으로 쓰죠.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프라임의 부호거든. 그래서 프라임의 부호를 눈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프라임, 도함수에 뭘 그려버리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것도 써, 안 써? 이것도 사실 잘 안 써요. 얘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미적분. 미적분을 배워본 사람은 알 거야. 또는 선생님들이 얘기하실 거야. 뭐 우리는 무조건 미적분 과목이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돼?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리러 가자.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미적분은 그래. 왜? 함수가 너무 복잡하고 어떤 함수가 나올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생판 처음 보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녀석의 부호를 살펴봐야만 그릴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근데 수투에서는 그럼 안 쓰이나? 쓰이긴 쓰이는데 우리가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릴 일은 없고 어느 한 문제의 유형에 프라임의 그래프를 보면서 F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유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하는 건 뭐다? 3차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거든. 개형을 외워놓고 풀어요. 왜? 뻔하니까.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몇 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걸 아싸리 다 외우고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증가와 감소를 표로 작성하자. 증감표는 어떻게 그려주는 게 증감표라고 하냐면 x의 값에 따라 프라임의 부호를 먼저 살펴봐요. 그래서 아까 찾아놨잖아. 마이너스 1과 1에서 뭐가 된다고 프라임이 0 된 걸 찾아놨어. 그럼 그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왜? 부호가 바뀌려면 음에서 양 가려면 0을 거쳐야 되는데 더 이상 안 거치잖아. 그럼 이 사이의 부호는 항상 뭐하다? 조금만 뗄게. 그 사이의 부호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어봐요. 뭐 나와요? 당연히 양수 나오죠. 여기서는 음수고 여기서는 양수야. 그걸 따라서 F의 그래프를 여기서 한글로 원래 증가 이렇게 써준다. 근데 나는 증가라고 안 하고 그냥 화살표 위로 갈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표 완성해야 되는데 한두 번은 너희들도 해봐야 되니까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제대로는 알아나. 그때 점점점이 끝이 아니라 양 끝에다가 100은 또 뭐예요? 100이 아니고요. 무한대. 100은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죠. 무한대를 100으로 봤나?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입니다. 알았죠? 뭐 빵빵처럼 쓰는 애들도 있긴 하지. 무한대 이렇게 쓰는 사람 손 없어요 여기는? 그래. 어쨌든 뭐라고?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채워주지. 그때 여기가 뭐야? 극대, 극소. 극대, 극소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따로 할게. 알았죠? 그래서 뿅뿅 뭐다? 뭐 극대값 마이너스를 넣으라는 얘기니까 넣으면 얼마야? 6이야? 극소값 얼마다 1 넣어주면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려. 이거 뭐야? 어떻게 되도록? 마이너스 1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고 1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도록 이렇게 그려. 그런 다음에 1일 때 값은 얼마? y좌표 0. 그래서 x축과 접하게 뿅 그려주면 끝나는 거지.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y는 fx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써주면 또 땡큐. 이렇게 되겠지. 됐지? 이게 교과서에서 원하는 풀이. 너희들이 서술형에서 해줘야 되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근데 너무 귀찮아. 저 언제 맨날 그래프 그릴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저 언제 다 하고 있냐 맞지? 그래서 우린 저거 안 쓰거든.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결국 뭐다? 우리는 프라임의 부호만 알면 되네. 그래서 프라임 여기까지 해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끼켜봐야 2차 함수잖아. 그릴 수 있다. 그치?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두 개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1과 1을 찾은 거고 그러면 2차 함수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됩니다.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무슨 그림? 기린 그림 하지마. 요거 F'의 그림이고 X축과 만나는 점 두 개 어디다? 마이너스 1과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1과 1이고 거기서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그 부호를 표현을 해준다. 요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보조선을 도로로로록 내려요. 너희들은 드르륵은 못하지만 나는 드르륵을 해요.
그래서 3차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되도록? 양수니까 증가하다가 음수니까 감소로 바뀌었다가 다시 증가니까 올라가게 그려주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가 어디니까?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값 넣어주는 거지. 1 넣어주니까 뭐 나오든 0 나오네. 그래서 요렇게럼 그려주면 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y축을 그려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그려주면 더 땡큐. 됐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또 무시당했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간다 안 간다? 이것도 귀찮아. 언제 왜 프라임 그래프 왜 그려? 뻔한데, 그치?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외워버리자 라고 하면서 첫 번째 3차 함수 먼저 갈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때 우리는 뭐 했어? 미분을 했단 말이야. 미분해버리면 f'을 찾습니다. f' 뭐예요? 몇 차? 당연히 2차. 좀만 떼자. 당연히 2차. 그리고 뭐 찾아요? 는영을 찾아요. 뭐 만들었어? 2차 방정식. 그래서 너희들은 3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랑 연결을 시켜두지. 그래서 처음 첫 번째 f'x가 0이 된다라는 게 무슨 근을 가질 수 있어? 2차 방정식은 끽해봐야 두 개의 근이니까 그 두 개의 근이 전부 다 뭐다? 실근이다. 근데 두 개의 실근이 어떻다?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그림은 이거잖아. f'은. 그럼 당연히 증가, 감소, 증가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3차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뭐다? 이렇게 외워두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f'은 0이 무슨 근이 나올 수 있어? 역시 두 개의 근인데 두 개가 다 무슨 근이다? 똑같은 근이다. 무슨 근?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2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어떻게 생겨? 요거 이렇게 뻔하니까 증가해서 다시 증가가 되겠네. 그럼 3차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된다? 요렇게로 만들어주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f'x가 0이 된다. 그게 무슨 근을 갖는다? 두 개의 근이 전부 다 뭐다? 허근이다. 그럼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증가해서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중간에 좀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네. 그래서 3차 함수를 뭐하게? 휘청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면. 음수면 엎어지면 되고. 맞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저기는 저 함수를 그린다. 다시 한번 해보자. y는 x 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뭐 하자? 미분해버리자.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됐다. 그래서 0 되는 걸 찾아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 나오네. 다시 무슨 근? 프라임이 0 되도록 하는 게 두 개가 발생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의 남수니까 무조건 요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 건 당연히 알게 되고, 그래서 1 넣어봤더니 0 나오네. 이게 다잖아. 실제로 우리 이렇게 그릴걸? 그지, 예언아? 또 무시당했어. 뭐지? 그지, 재민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려왔었을 거예요. 3참수의 그래프 개형 3가지 중 하나 외워두세요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내용을 넘어갈 건데 이 두 개 지워도 돼? 안 써도 되겠어? 불안한데? 그러고 나서 몇 차 함수로 가보자. 4차 함수로 갑시다. 위로 가자. 4차 함수로 갑시다. 그러면 4차 함수 fx는 역시 미분을 하는 거지. 미분하면 몇 차? 3차. 근데 우리는 3차 프라임이 뭐가 되는 거 찾기? 0 되는 걸 찾을 거라서 뭐다? 방정식을 만든 거야. 그럼 3차 방정식의 근들이랑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미리 연결을 시켜두는 거지. 자,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무조건? 무조건 3개. 그래서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뭐하다? 셋 다 다르다.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 두 번째는 뭐한다?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이 뭐하다? 3개가 다 실근이긴 한데 2개를 같게 해보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중근과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f'x가 0이라는 게 뭐가 나온다? 세 개가 다 허근? 그럴 순 없지. 두 개가 허근이고 2허근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실근. 그 다음에 프라임 x가 0이 되는 게 다 뭐다? 다 실근인데 세 개가 다 같아지는 것까지. 그래서 이건 뭐 우리는 삼중근이라고 하죠. 그때에 따라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놓습니다. 그럼 뭐예요? 프라임 x가 0 된다. 이게 뭐야? 프라임이라는 3차 함수가 x는 0, y는 0. x축과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세 개니까 무조건 그림은 이거잖아. 미쳤나봐. 이거잖아. 그래서 감소 증가하도록 무슨 그림? W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프라임 x가 0이 된다. 그게 중근과 실근이라는 얘기는 x축과 뭐 한다? 한 점에서는 한 점에서는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는 뚫고 지나가도록 만들어 버리자.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목이야. 아우. 이렇게 된다. 그럼 증가 감소가 어떻게 되더라? 감소 증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감소하다가 멈췄어. 근데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되더라.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허근 두 개, 실근 하나. 그럼 뭐야? 허근은 안 만나는 거지. 하나에서 만나면 돼. 그럼 감소 증가거든. 근데 삼중근도 뭐야? 삼중근도 요거거든. 감소 증가거든. 그럼 둘이 구분해야지. 그치? 그래서 허근을 가지는 경우는 뭐냐면 요렇게 안 만나는 거야.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좀 휘청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얘는 이차함수처럼 그려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기서 3번, 4번 사실 구분한다 안 한다? 이 3번, 4번 구분한다 안 한다? 거의 구분할 일 없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그려놓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이제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 그릴 줄 아는 상황이 되었으니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 하러 갈 거냐면 극대와 극소의 정의로 들어갑시다. 근데 증가 감소도 내가 뭐라 그랬어? 미분 가능한 함수와 다항 함수에 따라 다르다고 했지. 극대 극소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때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로 가게? 그냥 함수랑 그렇지. 미분 가능한 함수로 나뉘어요. 다항 함수라고 해서 독특하지 않아요. 그냥 함수의 극대극소와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로 바뀌어. 자, 이거는 옛날 교육과정, 2009도 아니고 옛날에 내가 배우던 시절 7차, 8차 교육과정일 때는 이 녀석이 없었어요. 내가 배울 때는 이 녀석이 없었어. 그래서 이 녀석으로만 했는데 대학교 갔더니 극대극소의 정의가 바뀌거든. 문제가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뭐 별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지금 너희들의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다? 잘 기억해놔. 이게 중요해. 실수 A를 포함하는 모든 구간이 아니라 어떤 구간. 어떤 구간에서 참이 된다는 거는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참. 맞지?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떤 구간에서 FA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X들, 그 구간 안에 있는 다른 X들을 넣어. 그때 그 구간에서 FA 값이 다른 X들을 넣은 값들보다 뭐 하다면 크거나 같다면 그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뭐다? 극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fa를 극대 값으로 불러주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대체기 하고 막 난리 났네. 그냥 미쳐버리겠네.
좀만 진정하자. 아, 머리 아프다. 하루 종일 재채기하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 자, 가자. 그 구간에 있는 다른 x들을 넣었을 때 fx보다 a일 때의 값이 가장 작다면 그때 함수 fx는 뭐하다? x에 의해서 극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fx의 그래프를 줄게요. 찍, 찍, 지지직, 뿅, 드르륵, 점. 자, 간다. 왜 웃어? 왜 또 웃어? 내가 웃겨? B, C, D, E, F, G. 자, 극대가 되는 점들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극소가 되는 것도 찾아보세요. 자, 확인. 네? A, B, C, D, G 중에. 저 중에서. 네? 무시할게요. 난 분명히 저기다 다 얘기해놨어. 저게 정의야. 저기서 더 이상 얘기 없어. 연속이란 얘기 있어 없어? 없지? 연속이 아니어도 극대 극소는 발생할 수 있다. 알았지? 비? 그래요. 기, 극대야 극소야. 자, 극대 극소가 아니라 극대 불러봐. 어? 다시 뭐라고? A, B, D, F. 똑똑하구만. 보통 뭘 놓치는데? A를 놓치는데 잘 찾네. A도 극대입니다. 왜? 크거나 같다만 만족하면 되는데 같다 만족하잖아. 그치? 그리고 요거.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라고 하니까 A를 포함하는 구간 아무거나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돼. 그래서 보통 어딜 봐? 바로 주변만 보지. 그치? 굉장히 A를 포함하는 아주 좁은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두 번째. 극소 불러봐. 예연아. A. 그렇지. A는 극대이자 극소인 곳입니다. C. 이 D처럼 보이냐? E. 그렇지. 똑똑하구만. 잘하네? 확실히 낫구나. 보통 A 다 놓치는데. 좋아.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극대 극소의 그냥 정의는 미분 불가능해도 되고 불연속이어도 극대 극소는 발생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극대가 되는 거, 극소가 되는 거 대표적인 예시 그래프 그려보자. 뭐야? 뭐 상수함수 꼴도 있는데 그건 빼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극소는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과목은 수투입니다. 수투에서 대상함수는 누구? 미분 가능한 함수 혹은 다항함수. 그치? 다항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대표적으로 표시한 얘네들 중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 빼자.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그럼 결국 누구만 남아? 얘네들만 남는 거지.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는 어떻게 된다? 저런 녀석만 남습니다. 첫 번째, 뭐 하자? x는 a에서 뭘 만족해야 돼? 아, 그냥 f'이라고 쓰자. 뭘 만족해야 돼? 일단은 어떤 일이 발생했어? 프라임이 0되죠. 근데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대 극소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이걸 만족해야지. 뭐? x는 a의 좌우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 f'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다면?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면, 두 번째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면 각각 뭐뭐예요? 양에서 음수로 바뀐다는 말은 뭐에서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프라임의 부호니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여기가 극대가 되는 거지. 요거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세요니까 극소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극점이 되면 뭐 극대이면 다 f'의 a는 0이다. 참이야 그릇이야? 참인 명제가 됩니다. 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참거짓 많이 만들죠. 맞죠? 그럼 이거는 f'a가 0이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대일 또는 극소이다. 극값을 갖는다. 맞아 틀려? 틀렸죠. 자식아. 왜? 프라임 부호 바뀌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프라임이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대극소 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알았죠? 끝!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어떤 유형으로 넘어오냐면 자 간다. 극대극소에 대한 내용이랑 다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던 내용이랑 구분 좀 짓자. 연결 좀 시키자. 자 간다. 첫 번째 3차 함수 첫 번째 그래프 이거 극대 가져 안 가죠? 있죠. 극소 가져 안 가죠? 있죠. 가집니다. 두 번째 3차 함수 극대 있어 없어? 극소 있어 없어? 세 번째 극대 극소 있어 없어? 그래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바뀌겠어? 극대 극소를 가질 때와 안 가질 때로 나뉘고 그 녀석은 뭐로 풀면 돼? 이걸로 푸세요로 나뉩니다. 프라임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극대 극소를 가지니까 판별식 0보다 크세요로 기억하라고 하죠. 외우지 말고 그래프를 잘 봐. 알았지? 외우는 거는 아니야. 어쨌든 이 두 개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지. 다음 3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다음 3차 함수가 극소값을 갖도록. 근데 극소를 갖는단 말은 그냥 극대극소 같이 갖는단 말이라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도록이랑 극소를 갖도록이랑 같은 문제입니다. 3차 함수에서는.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 4차 함수는요. 얘 극대 있어 없어? 있죠. 극소 있어 없어? 있죠. 몇 개나? 자, 여기 극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만 하자. 극소 있어 없어? 극소만 하나 있네요. 극대 극소? 극소만 하나. 아우 시끄러워. 극소만 하나.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뉘어? 극대가 포인트지. 극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아니고 그거는 프라임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외운다? 그래프로 확인을 하면 돼. 외워야 되는 건 뭐다?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각각 3개, 4개밖에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걸로 문제 6, 7, 8, 9, 10 해서 쭈루루룩 만들고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이 뭐다? 증가감소부터 극대극소까지 다 한 거예요. 끝. 이게 다예요. 이번 단원 푸세요 하면 그냥 다 풀어올 수도 있어. 물론 다 풀라고는 안 하겠지만. 알았지? 알았지? 네. 그래서 다시 키자. 처음 얘기했던 누구? 왜 이렇게 어둡냐? 다 하긴 했어. 벌써 4년 넘게 써가지고 이제 비실비실해. 한 5년 썼거든. 비실비실해. 바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비싼 걸로 바꿀 거라서 최대한 얘가 죽을 때까지 쓸 거야. 너무 이제 화면이 누렇게 돼가지고 거의 진짜 안 보일 때까지 쓸 거야. 그러고 나서 바꿀 거야. 200만짜리로 바꿀 거야. 기대하세요. 그걸 딱 바꾸는 순간 겁나 쨍하게 보일걸? 지금 얘는 램프로 이제 빛을 쏘는 거. 일종의 그냥 LED 전구를 쏘는 거야. 전구를. 빛을 쫙 직선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레이저를 쏴. 그래가지고 빛은 뭐야? 빛은 말 그대로 반사가 돼서 너네한테 눈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쪽은 밝은데 이쪽이 좀 흐릿하지. 반사가 돼서 절로 가고 있거든. 비친 빛만으로 너네들 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과학 시간이에요. 근데 레이저는
빛 자체가 워낙 강해서 눈에 안 들어와도 여기 딱 비친 빛 자체가 워낙 강해서 되게 쨍하게 밝게 보여. 그걸로 바꾸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알았냐? 알아서 바꿀게. 알았지? 제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자, 어쨌든 가자. 야, 717번 빨리 풀어봐. 자, 717번. 기억, 참여 것이에요. 참이죠. 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극대극소를 가진다라는 얘기는 뭐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없거든. 불연소인 거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것 자체가 상수함수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프라임의 0이 다 발생하네요. 맞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극값을 가지면 프라임은 0이다. 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연속 함수였다라고 하면 참의 것이야. 거짓이지. 그치? 삐죽한 점이 극대극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갈게요. 기억 참. 연속, 에이씨, 이건 당연히 참이고. 이것은 뭐야?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증가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 틀려요? 맞죠? 자, 그런데 참여 것이야. 어? 거짓이지. 자. 아, 진짜. 뭐랬노? 자주 있어. 의자 부셔야 돼. 자, 가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프라임이 0보다 크다. 증가한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증가한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증가한다. 프라임이 0보다 크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증가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첫 번째. 기억. 기억이래. 첫 번째 거 참여 것이야. 참이죠. 참여 것이야. 거짓이죠. 참여 것이야. 거짓이죠. 참여 것이야. 그렇죠. 잘 구분하라고. 되게 헷갈려. 그래서 아까 내가 명제 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야. 다항함수는 무조건 0 붙이고 0 붙이고 하는 거라서 다항함수는 어렵지가 않아. 문제에서 참수 fx에 대하여 하면 어렵지 않다고. 그걸 놓쳐서 어려운 거지. 알았죠? 이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리을. 구간에 속하는 어떤 a에 대하여 프라임이 0 되면 무조건 극대극소를 가진다? 아니지. 그치? 대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좀 베이직이네. 자, 뭐 이런 거 해볼까? 722번. 에이, 나이냐? 하지마. 너무 쉽다. 하지마. 이거 해볼까? 727번 기기. 자, 뭐예요? 극대극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극대극소 물어본다.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미분하자. 맞아. 알았지? 그래프 그리면은 더 쉽게 알 수 있어. 3, 4차밖에 없잖아. 자, 극대극소 구하자. 뭐 하자? 미분하자. 그래서 미분을 해버리기. 미분하면 뭐예요? 3x 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가 됐고 얘가 0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3으로 나눌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에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2, 4 마마. 자, 그럼 x 뭐뭐 나와? 2, 4 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언제 극대, 언제 극소가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3차 함수의 그래프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설명했고요. 이런 거 얘기한 거야. 말투가 굉장히 빠른데 거의 절지를 않아. 딕션 좋다, 그지? 그리고 쏙쏙 들어가지, 귀에. 무시당했어. 자, 가자. 그래서 프라임이 0 되는 게 몇 개 발생하는? 2번 발생하는 최고 차이 계수가 1,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럼 생기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면 당연히 왼쪽이 극대, 오른쪽이 극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극대가 10이다 라고 줬으니까 2를 넣으면 10이란 얘기를 해줬으니 그걸 이용해서 먼저 A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4만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맞죠? F2 찾으러 갑시다. 얼마요? 8-36 더하기 48에다가 더하기 A니까 이거 얼마야? 16? 미쳤나봐. 20 플러스 A. 그러면 이게 10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에요. 왜? 그러면 이제 뭐 찾으면 된다? F4. F4. F4 알아? F4? 너네 그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아니야? 옛날에 그 겁나 유치했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 몰라? 구준표. 들어는 본 것 같아? 내가 대학교 때 아니야 여기까지 할게. 자 F4 갈게. 얼마야? 64 마이너스 16 곱하기 9 얼마야? 144야? 플러스 4 곱하기 24 96. 왜 오래 걸렸는지 알겠다. 그 다음 A는 마이너스 10 계산하자. 얘는 마이너스 154고요 얘는 플러스 160이니까 답은 얼마예요? 6이네. 끝. 극소값은 6. 답은 1번.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봐. 그려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일부러 그래프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처음 했다면 애들한테 자꾸 부호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이걸 먼저 그냥 극대극소만 하고 다음 수의 그래프 알려주기 전에 모든 문제 다 설명을 풀어오라고 먼저 끊어. 그 다음에 끊고 나서 숙제 풀이할 때 쫙 이거 가지고 계속 설명한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은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외워서 그릴 거지롱 하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그려보면 되게 쉽다 하면서 애들한테 또 보여주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끔 만드는데 지금 너희들은 어차피 극대극소 다 정의 알고 하니까 일부러 그냥 가봤어요. 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에이, 이거는 보자마자 답 얼마야? 자, 736번 보자마자 답 뭐야? A 얼마? 모르나? 2. 왜? 원점 대칭. 자, 기함수. 극대극소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 3참수라고 하는데 3참수의 그래프가 극대극소가 일단 발생해야 되고 극대극소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저 가운데 있는 점이 뭐일 수밖에 없어. 원점에서 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함수 자체가 원점 대칭이어야 돼서 기함수는 홀수창만 가져야 돼서 짝수창인 x제곱항은 사라지게 하는 a값 2. 맞죠? 바로 찾으면 되겠지. 이런 거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뭐 땡큐고 모의고사에서는 뭐 나오지도 않고. 어쨌든 계속 갑니다. 그럼 이번에 미지수만 살짝 바꿔줬네. 그치? 뭐 아까는 극대극소를 구할 수 있도록 10가지의 완성을 다 해놨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어? 극대극소가 나오도록 하는 곳들을 쭉쭉쭉쭉 찾으세요라고 하면서 미지수를 여기도 있고 막 섞어놨는데 그래 봐야 극대극소 구하자. 뭐 하자? 응, 미분하자. 그렇지, 익정아. 자, 가자. 미분을 했다. 자, 6x 제곱에 마이너스 6이에요. 얘가 0 된 x 찾아보자. x 뭐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고요. 프라임이 0 되도록 하는 게 두 번 발생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그래프는 반드시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얘가 어디? 얘가 어디?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극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여기. 아, 그러면 1 찾았네. 이게 뭐야? B. 1을 넣으라는 얘기니까 F1. 가자 얼마예요? 2 빼기 6 플러스 A. 근데 그게 얼마네?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얼마네? 3. 끝. 미지수가 좀 들어간 위치만 달라졌을 뿐 풀이는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3참수의 그래프랑 계속 친해지세요. 알았죠? 1 아니야? 참았어. 대견하다. 됐냐? 됐냐? 그래, 가자. 아씨. 자, 네가 찾아봐 이제. 니들이 찾아 이제. 뭐야 이거? 이거 너무 쉬운데? 736번 풀어봐요. 자, 일단 뭐야 가.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 당연히 뭐 하는 거? 미분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쵸? 목요일날은 숙제 질문 없겠는데? 그래서 3x 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가 나왔고 0 되는 걸 찾을 때 x 값이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나오니까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로 AB 찾을 수 있다겠지. AB가 둘 다 동시에 나와버리네. 그러고 나서 뭐 F4가 0입니다를 가지고 뭐 C 찾으면 되고. 그럼 계산하면 끝나니까 뭐 뺄게요, 이거는. 패스할게. 됐죠? 됐죠? 네. 그 근과 계수의 관계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고. 그래서 오늘 일단 어디까지가 숙제로 갈까 지금 싶냐면 지금 몇 시야? 끝났네.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다음 시간 숙제 질문 없이 바로 갈 수 있게 하려면 유형 7번. 근데 8번도 뭐 굳이? 8번까지만 숙제를 할게 그러면. 알았죠? 9번 말고 8번까지만. 알았지? 9번은 다음 시간에 하자. 잘 가요.